5월 9일이 지나가게 되면 안 파는 게 아니라 못 팔게 됩니다. 최고 세율이 45%에서 중과세율 붙이면 75%, 지방세까지 붙이면 최고 82.5%인데 이 세금 내면 이제는 못 파는 거예요. 팔아봤자 남는 게 없으니까. 그 금액에 굳이 팔 이유가 없어지게 되니까 바로 그냥 아예 매물을 걷어들이든가 아니면 호가가 높아지겠죠.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5월 9일 전까지도 그 급매물도 안 잡았는데 5월 9일이 지나갔다 해가지고 호가 뭐 최소 몇 천에서 억 단위로 올라간 금액을 잡을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님이 되셨죠. 투미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박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박사 따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네, 진짜 뭐 쉬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고생 끝에 드디어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보면 이제 도시 및 지역계획학이니까 어찌 보면 이제 재개발하고도 아주 뭐 밀접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또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좀 잘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기사들 보면은 이제 5월 9일까지 뭐 매물 많이 나온다 하던 게 이제 엊그제 같은데 최근에는 매물들 이제 거의 다 줄어들고 다시 뭐 가격 상승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소위 말하는 세일 기간이 끝났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이게 지역마다 또 다르다 보니까 네. 여전히 아직도 5월 9일 전 급매물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뭐 그게 뭐 일반적으로 다 똑같진 않겠지만 근데 이제 몇몇 지역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투자로서 이 금액대에서 뭐 어느 네. 단지든 간에 금매 있는데 살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그러면 아직 금매가 있는 지역을 찾아가면 되겠지만 네. 내가 특정 지역에 특정 단지를 찍고 가신 분들 중에서는 막상 보니까 금매가 없네?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르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좀 매물이 줄어드는 그런 느낌이 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영상이 언제 업로드 될지 모르겠지만 네. 아직은 5월 9일 전이긴 해도 지금 5월 9일까지 현 시점에서는 2주도 채 안 남았거든요. 네. 일반적으로는 팔 사람들은 거의 다 팔았다라고 보는 게 맞죠. 사실 진짜 금매로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도 5월 9일 전에 일반적인 매물을 사겠다가 아니라 5월 9일 전에 금매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들 눈여겨보고 있을 텐데 그렇게 금매로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네. 5월 9일 직전까지 내가 버티다가 안 팔리네 하니까 5월 8일에 1억 더 낮춰서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미 어느 정도 금매로 내놓았었고 여기서 뭐 좀 그대로 금액이 이제 딜이 돼서 팔리든가 아니면 1, 2천이라도 혹은 단돈 몇백만 원이라도 깎아주면 사겠습니다라고 뭔가 이제 요구들이 왔을 때 그래 더 버텨봤자 지금 정리하자 라고 하면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팔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제 사례입니다. 이제 저한테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상담이 지금 살까요? 팔까요에 대한 상담도 물론 많아요. 그런데 현 시점에서 다주택자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게 현 대통령의 정책 방향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주택자 포지션을 청산하려고 했었을 때 가장 쉽게 먼저 생각하는 거는 매각이지만 근데 매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녀한테 증여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5월 9일 전까지 증여를 하자라고 했었을 때 이제 5월 9일 전에 꼭 증여해야 되는 사람들은 얘도 부담부 증여로 넘긴다던가 아니면 매매 로 해서 넘어갈 때는 양도세가 이제 넘기는 증여자한테도 양도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5월 9일 전이 양도세 중과 유예랑 겹쳐가지고 좋은 것도 있지만 그냥 순수하게 통으로 증여하려는 사람들은 5월 9일이랑 상관없기는 거는 사실이에요. 네. 5월 9일 이후로 통 증여한다 해서 뭐 양도세나 증여세가 달라지는 건 아닌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감정평가를 받았었을 때 그 가액 기준이 좀 잘 나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특히 자녀한테 넘기려고 하게 되면 평가 금액이 낮게 나오는 게 유리한데 이때 내가 평가를 낮게 잡았으려고 했었을 때 유사매매 사례 가격이 최근에 생각한 것보다 높게 뜨는 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가 5월 9일 전에 증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조언 드리는 것도 최근에 급매물들이 나오면서 실거래가들이 좀 무너졌잖아요. 내가 네. 이제 시세가 한 10억 정도 되는 걸로 추정되는 곳이었는데 혹은 뭐 20억짜리 시세였는데 실거래가 뭐 18억에 찍혀 17억에 찍혀 그럼 그 금액 기준에서 감정평가를 좀 더 낮게 잡으면 되었는데 막상 감정평가를 의뢰하려고 보니까 시세가 즉 실거래가가 생각한 것보다는 막 높게 찍히는 값
값들이 최근에 좀 늘는 곳들이 있거든요. 원래 네. 예상했었던 것보다 평가금이 높게 뜨는 데들도 있고 해서 이게 지역별로도 생각보다 편차들이 실제로 이제 달라지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단적인 현상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 5월 9일에 맞춰가지고 조금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막판까지 몰리면 급급 급매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어쨌든 매수자 포지션이라면은 매도자 입장에서는 본인도 급급 급매로 팔지는 않을 거니까 미리 지금들 정리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쯤 되면은 안 팔리면 그냥 들고 간다라고 할 사람들만 남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렇죠. 사실 금매로 낮추려고 했었으면 아시잖아요. 5월 9일 포화까지 가가지고 손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이미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의 가격대들은 다 말해놨고 지금 오히려 지역별로 그 금액대들이 다 소진되면서 올라가는 데들도 있지 뭐 특별하게 더 초금매가 나오는 곳들은 뭐 없지는 않겠지만 거의 없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매도자들도 더 낮출 바에는 들고 가겠다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고요. 왜냐면 내가 이미 생각한 것보다 금액대를 많게는 진짜 강남권인 것 같은 데는 뭐 10억 넘게 떨어진 데들도 있는데 이제 정고점 대비해서 혹은 뭐 마포, 성동구 같은 경우에서도 2, 3억 싸게 내는 곳들이 많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더 낮출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럼 보유세 낸다 하더라도 버틸까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그냥 이 금액 아니면 안 팔아요라는 사람들도 있고 좀 적정한 금액 선에서 좀 더 뭐 낮출 의향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이미 팔 각오한 사람들은 그냥 어지간해서는 더 안 팔렸었을 때 가격 낮춰서 다 팔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이제 3, 4월에 정리는 거의 다 끝났고 지금은 뭐 팔리면 좋고 아니면 말고 정도. 그리고 이제 뭐 갑자기 뭐 부득이하게 무슨 뭐 건강이 안 좋아지신다든지 무슨 뭐 가족이 뭔가 문제가 네. 생기든지 뭐 사업에 문제 생겨서 나오는 거 말고는 딱히 없다. 그러면 이제 5월 10일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당장 나왔던 매물들은 많이 들어가겠네요. 네. 당연하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실 단적으로 얘기하면 5월 9일이 지나갔다라고 해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확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일단은 호가는 다 뛸 거예요. 네. 당연한 얘기지만 5월 9일 전에는 우리가 파냐 안 파냐에 대해서 뭐 각자의 선택이긴 하지만 5월 9일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는 안 파는 게 아니라 못 팔게 됩니다. 네. 지금 저는 그래도 다주택자로 있으면 좀 어려울 겁니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해요. 가능하면 5월 9일 전에 처분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보유세 카드를 엄청나게 꺼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주택자로 있으면 무서운 시장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근데 5월 9일 전까지 지금 사람들이 금매로라도 던지는 게 지금 계속 SNS에다가 막 겁박을 하잖아요. 네. 지금 다주택자들 처분 안 하면 처분하고 안 하고는 개인의 선택인데 그것이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는 정부가 정하겠다. 너무 무서운 표현인데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할 정도로 어쨌든 간에 빨리 파는 게 이득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식으로 발언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5월 9일 전까지 그게 버티는 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일단은 팔려고 했다가 못 팔았든 버티려고 해서 안 팔았든 지금은 5월 9일 전에는 안 팔았었어. 근데 5월 9일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2주택자는 20% 중과 3주택자는 30% 중과입니다. 최고 세율이 이제 45%에서 중과세율 붙이면 75%, 지방세까지 붙이면 최고 82.5%인데 이 세금 내면 이제는 못 파는 거예요. 팔아봤자 남는 게 없으니까. 차 떼고 포 떼고 이거 뭐 하는 짓이지?가 되기 때문에 정권 끝낼 때까지 일단은 현 매물들은 이제 홀딩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5월 9일 전에 내가 내놓았었던 금매물들을 그 금액에 굳이 팔 이유가 없어지게 되니까 바로 그냥 아예 매물을 걷어들이든가 아니면 호가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만큼 더 붙여가지고 호가가 올라갈 것이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죠. 그거는 매도자들의 입장이지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5월 9일 전까지도 그 금매물도 안 잡았는데 5월 9일이 지나갔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호가 뭐 최소 몇 천에서 억 단위로 올라간 금액을 잡을까요? 전 안 잡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5월 9일이 지나갔다 해서 시장이 그냥 확 변하냐라기보다는 한동안은 거래 절벽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매수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5월 9일 전에 어떻게든 금매를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했었고 실제로 지금 거래량이 되게 많거든요. 거래가 정말 많아요. 지금 문의들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냥 매물을 찾아서 어떻게든 그 전에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매도자들 모두 다 위지가 있으신 분들, 매도하려는 위지가 있는 분들, 매수하려는 위지가 있는 분들, 5월 9일 전에 모두 다 끝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매도 수요든 매수 수요든 5월 9일 전에 확 몰려가지고 끝났죠? 네. 그럼 지금 특별하게 생각 없는 사람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한동안은 이제 소강 상태로 될 가능성이 멈추고. 매우 높고요. 그러면 아마 항상 그래왔지만 두세 달 정도는 최소한 좀 거래량이 매우 적게 유지가 되다가 네. 자, 하반기 때 이제 밀어 올릴 건데 그때 이제 키워드는 전월세 시장이 밀어 올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월세 시장이 엄청나게 이제 혼란스러워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전월세 가격이 폭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조금 지켜보겠죠. 분명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 중에서도 이 김재경 소장의 말이 100% 맞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제 가을 때까지 좀 기다려보다가 보니까 호가가 안 떨어져. 누군가는 부동산 사지 말아라. 기다리면 된다. 꼭지 잡지 말아라. 라고 하겠지만 막상 기다려보니까 아까 말했던 호가는 일단 다 높아졌을 거고 네. 사람들이 그걸 안 사고 있었지만 또 불안한 누군가는 전월세 가격이 장난이 아니네 하면서 그 거래량 자체는 거의 소강 상태에 들어갈 정도로 많이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그 거래 몇 건들이 찍히는 게 또 대부분 호가가 높아진 거를 받아들이면서 네. 신고가들을 찍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또 이제 분위기를 보다가 이제 중심축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하반기 때 확 또 뛰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또 신고가가 높게 찍히면은 기존에 이제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매도자들도 뭐 그 이하로 낮추지 않기 때문에 뭐 급하게 팔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뭐 세금도 뭐 이미 다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러면은 이제 드문드문 이제 조금씩 계단식 상승을 하는 뭐 그런 모양새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반대로 그거를 누가 사주냐? 지금 대출 규제도 아마 더 강해질 수도 있고 지금 알게 모르게 뭐 비공식적으로 대출 규제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뭐 총액을 뭐 은행별로 뭐 좀 규제를 좀 강하게 하라고 막 압박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사냐라는 거에 대한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대출 받아서는 못 사는 시장이 됐습니다. 이거는 대출 전문가분들도 보일란 TV 나와가지고 네. 말씀하시겠지만 작년에 6.27 대책 때도 그랬었고 그때 제가 6.27 대책 때 분명 그 얘기했습니다. 이제 15억 초과 이제 대출 한도 6억 딱 선을 잡았었을 때 6억이라도 해줄 때 감사해야 되는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 분명 했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12, 16 대책 나오면서 이제 6억, 4억, 2억으로 갖다 또 한번 쪼개놨죠. 2억도 해주는 게 감사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문재인 정부 때 생각해보면 15억 초과 대출 0원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가 대출 받아서 집을 산다라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현 정부 내에서는 그냥 원래 집은 내 돈 가지고 사는 식으로. 그래서 진짜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얘기들도 많이 했었던 게 진짜 돈 있는 사람들, 현금 부자들의 잔치가 되는 게 대출 규제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제일 어려워지는 게 이제 흑수저 전문직, 자수성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내가 이제 부모님이 도와줄 자금은 없어. 근데 나는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전문직이 되던가 아니면 대기업에 들어갔어. 그래서 뭐 성과급도 많이 받고 또 배우자도 열심히 사는 사람을 잘 만나가지고 부부 합산소득은 꽤 높아. 하지만 모아놓은 시드는 없어. 이런 사람들이 네. 결국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제가 DSR 규제가 나쁘다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자꾸 영끌이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내가 감당하지도 못할 만큼의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거를 저는 옳다라고 말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소득 대비한 대출 규제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자산시장을 위해서. 그렇지만 충분한 납부 여력이 되는 사람들도 그냥 대출 규제를 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 너무 과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대출 규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피해자가 누구냐? 현금 없으면 사지 말아라. 네. 그러면 내가 미래소득을 땡겨 와가지고 뭐 능력이 됐다 하더라도 대출 받아서 집을 살려고 했는데 그걸 다 막아놨어. 그러면 요즘 뜨는 용어가 일명 엄빠론이잖아요. 네. 엄마 아빠가 빌려주는 거. 엄마 아빠가 이제 차용증을 써서 정식으로 빌려주든 증여를 하든 해서 우리 합법적으로 집을 사겠다 했을 때 부모님이 그렇게 융통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융통을 해서 집을 사지만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집 사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끝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결론이죠.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들이라도 집을 못 사게 할 정도로 극약 처방을 한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대출 규제의 끝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2019년 12, 16 대책 15억 초과 대출 금지의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집값 폭등이었죠. 결국은 강남 집값이 잡히지 않았어요. 되게 재밌는 게 2019년 12, 16 대책의 워딩을 제대로 보게 되면 15억 초과 주택하고 괄호치고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초고가 주택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 네. 그때는 뭐 그게 초고가였죠. 그렇죠. 그냥 고가 주택도 아니고 초고가 주택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지금은 KB 통계 기준으로 2025년도 12월 달에 평균 매매 금액이 15억을 찍었습니다. 네. 지나고 보니까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예언을 했던 겁니다. 이제 15억 주택이 초고가 주택이 될 거니까 이걸 어떻게 능력되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규제를 할까? 규제라는 이유는 더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공인 투자 지역이라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게 이번에 뭐 조정 대상 지역, 투기거래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3종 세트를 서울 25개국,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해당 지역을 어떻게든 사라라는 얘기인 거고, 오히려 지금 인구 감소 지역들 같은 경우는 세제 혜택을 줍니다. 집을 또 살 수 있게 해주네요. 여기를 사야지 세컨드 홈 사야 될까요? 아니죠. 탈출 시그널입니다. 이게 혜택 주고 못 모르는 사람들 들어올 때 빨리 팔고 떠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너무 비꼬을 생각은 없지만 사실 이런 규제를 왜 할까 했을 때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 애초에 이런 규제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했었었는데 그 결과가 바라는 대로 갔었냐? 그렇지는 않았었다. 대출 규제로 집값은 못 잡았었다라는 네. 결과로만 알아도 그냥 판단이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규제라는 거는 뭐 선제적인 대응이라기보다는 이제 올라갈 거를 조금이라도 좀 늦추기 위한 후 공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찌 보면은. 근데 이제 규제가 집값을 잡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대출 규제가 풀릴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면,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뭐 상급지라고 말하는 곳과 뭐 하급지라고 말하는 곳에 격차가 벌어진다, 양극화 얘기들이 나오는데, 대출을 안 해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내가 보는 눈높이보다 좀 낮춰서라도 집을 살까요? 그러면서 약간 좀 소위 말하는 키 맞추기가 들어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서울 외곽 지역들이죠. 네. 지금 생각보다 제일 재밌는 것 중 하나가 서울 외곽 지역들이랑 경기도 권역들이 각자 6억을 향해 9억을 향해 이제 15억을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이게 일단 대출에 대한 것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대출은 15억만 생각하지만 진짜 생애 최초 취득했었을 때 아니면 정부 정책 자금들 디딤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6억 한도에 대해서 뭐 혜택을 많이 주는 것들도 있고 네. 그리고 9억 한도로 해서 혜택을 많이 주는 것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정책 대출 규정에 맞춰서 쫙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자들 규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아무래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 중에선 제일 외곽들을 정리하겠죠. 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 빼고서 나머지를 정리하게 되면서 이제 외곽 지역들이 많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었던 거와 달리 막상 지금 보니까 이제 강남 상급 지역들이 이제 매매 금액 절대값 측면에서 많이 무너졌고, 그나마 이제 또 마용성 이런 식으로 갔지만 서울 외곽 지역, 소위 말하는 노도강, 금강구, 뭐 경기도권역들 보니까 오히려 가격대들이 올라가더라. 이런 거를 보여주니까 일단은 대출적인 영역들이 되게 클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로는 사실 단순히 대출로만 보기보다는 해당 지역들이 올라가는 건 더 이상 빠질 데가 없어서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노도강, 금강구 이런 데들은 2021년도 전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아직도 2, 3억인 데들이 많아요. 네. 하다못해 우리가 송도는 다릅니다 라고 얘기해도 송도도 지금 2, 3억 물려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 더 이상 빠질 데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언제적 정고점이에요. 강남 같은 경우는 정고점 돌파를 23년도부터 정고점은 회복하고 네. 뚫고서 올라가서 지금 정고점 대비 20억, 30억 올라간 데들 되게 많고, 마용성 같은 경우도 지금 정고점 뚫고서 10억씩 올라간 데들, 5억, 10억 올라간 데들 많고, 정고점 뚫은 데들이 서울에서는 되게 많은데 노도강 같은 경우는 아직도 회복을 못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빠질 데도 없었었고, 사람들도 생각하는 거죠. 아, 우리가 돈이 되면 지금 좀 가격 조정돼서 강남 이제 급매물 나오는 거 잡고는 쉽지만 사실 사람들마다 돈이 다 되진 않거든요. 내 예산선에 맞춰서 가려고 했었을 때 선택도 편한 게 지금 노원구 같은 경우는 아직 실거래가가 찍혀 있잖아요. 네. 전에는 뭐 12억, 13억도 거래된 게 있는데 지금 현재 10억이네? 그러면 뭐 이거 사도 손해는 안 보이겠다. 라는 판단이 쉬운 것도 있고 또 정책적으로 네. 대출 도와주는 것들도 있다 보니까 이거라도 사자. 일단은 여기서 더 밀려나가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지금 공포감들이 다들 지배하게 되면서 오히려 외곽 지역들은 또 올라가고 지금 오히려 상급 지역들은 대출이 거꾸로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빠르게 이제 소화가 안 되면서 급매물들이 좀 쌓이고 좀 하락 거래들이 나오는 게 지금의 현장인데, 근데 결국은 이것도 5월 9일 전까지이지 5월 9일 넘어가게 되면 그냥 뭐 가격대들은 다시금 다 올라갈 것 같다. 강남 쪽도 지금 나오는 급매들이 더 이상 급매로 나올 이유가 없어진다. 그렇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5월 이후에는 좀 호가가 올라가고 대신 이제 매수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당연히 생기니까 좀 거래가 이제 횡보하다가 거의 없다가 한 번씩 이렇게 뜨문뜨문 찍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렇게 찍히는 거는 이제 전월세 난 때문에
발생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